자녀 사주의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 들으시면 우리 아이 혹시 생각이 깊지 못한가 공부는 좀 하고 덜컥 걱정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특히 그 자녀분들 학습이나 성적 또 진로 같은 거 고민 많으신 우리 30대, 40대 부모님들이라면 더 그러실 텐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이 바로 이 지점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사주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사주 분석에 교육심리학이나 성격 유형 분석 같은 걸 더해서 아이 잠재력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접근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사주에서 말하는 인성과 생각의 깊이 사이에 있는 흔한 오해들, 이걸 좀 깨보고 그 본질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인성, 정인이나 편인을 보통 말하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문이나 사고력 그 자체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그렇죠. 인성이 없으면 바로 그냥 얘는 공부랑은 거리가 멀겠구나, 생각이 좀 단순하겠구나 이렇게 연결하기 쉽죠.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생각에 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인성 없음 이퀄 생각 부족. 이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인성이 만약에 생각이나 학문 그 자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글에 따르면 인성은 지식이나 배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코드 아니면 자격증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나 자격증이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네. 즉, 인성이 없다는 게 생각하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또 인정받는 그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뇌의 어떤 처리 능력이라기보다는, 특정 모임의 회원카드 같은 거?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코드가 없어도 사주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식상 같은 표현력이나 재성이라는 결과물, 아니면 관성 같은 책임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생각하고 또 그걸 현실에서 딱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생각의 깊이 그 자체랑은 좀 별개로요. 네, 정확합니다. 인성이 있고 없고 이것만으로 생각의 깊이를 딱 잘라 말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진짜 생각의 깊이는 어디서 온다고 보고 있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데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인성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사주 전체, 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겠죠? 네. 첫 번째는 오행, 그러니까 사주를 이루는 5가지 기본 에너지 있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의 불균형에서 오는 갈망입니다. 불균형에서 오는 갈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불, 화, 기운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해서 균형이 깨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갈망이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철학적인 사유나 내면 성찰로 이어지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와, 결핍이나 과잉이 오히려 깊은 생각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니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요인도 있나요? 두 번째는 관성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관성은 보통 자신을 통제하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에너지인데요. 네, 그렇죠. 약간 FM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죠. 이 관성이 강하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기대나 혹은 스스로 부여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내면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든다는 거죠. 관성이 강하면 그냥 규칙이 얽매여서 생각이 좀 막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오히려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깊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좀 새롭네요. 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또 우울감 같은 좀 힘든 경험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우울감이요? 그건 왜죠?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이게 또 중요한 지점입니다. 살면서 겪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고통,
그런 경험 자체가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운다는 관점이에요. 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들 때 삶의 의미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좀 깊어진다고들 하니까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든 경험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사유의 깊이를 더하는 어떤 자양분이 될 수는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마 아이사주 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이런 사주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좀 동기부여를 받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교육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할 거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결국 인성이라는 그 글자 하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사주 전체의 구조, 또 개인의 경험, 심지어는 뭐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우리 사주팔자 8글자 자체가 이미 우리 각자의 고유한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주 자체가 생각이다. 네. 사주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즉 사고방식의 설계도 그 자체라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인데요. 결국 사주에 인성이 있냐 없냐, 이게 생각의 깊이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사주 전체의 조화나 특정 오행에 대한 갈망,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관성의 힘, 심지어 힘든 경험조차 깊은 사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니,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주팔자 자체가 그 사람의 고유한 사고방식의 설계도라는 관점,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단편적인 어떤 코드 하나보다는 아이의 잠재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코드 하나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가진 그 고유한 생각하는 힘의 방식, 그걸 발견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 전체가 바로 그 아이의 생각이니까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의 사주라는 그 지도를 넘어서 아이가 세상을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방식 자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이가 질문하는 방식이요? 네. 어쩌면 아이의 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나 끊임없는 그 호기심 속에 이미 깊은 사유의 씨앗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